조선 성종시대 한양에는 지호라는 젊은 유생이 살고 있었다. 지호는 성균관에서 수학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총명하고 굳건한 청년이었다. 그의 집안은 비록 낮은 관직에 머물렀지만 지호는 학문에 대한 열정과 고든 성품으로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지호는 우연히 한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어이 서문익의 딸 연화를 만났다. 연화는 연꽃처럼 청초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 지식과 더불어 시와 그림에도 능했다. 지호는 연화의 맑은 눈빛과 지혜로운 말솜씨에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다. 연화 역시 지호의 강직하면서도 따뜻한 면모에 호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짧은 만남 속에서도 서로에게 깊이 끌렸고 풋풋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회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수줍게 마음을 나누며 앞으로의 만남을 기약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설렘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궁궐내에서 의문의 독살 사건이 발생하고 어이 서문익이 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서문익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권력을 쥔 자들의 음모에 휘말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서문익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다. 연화는 하루아침에 관비로 전락하여 기생집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고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연화. 그녀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 연화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 이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기생집 매화관에 들어선 연화는 눈물을 삼키며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재능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갈고 닦았다. 연화는 매화관의 다른 기생들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그녀의 가야금 연주는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고 붓끝에서 피어나는 매화는 살아 숨 쉬는 듯했다. 한편 지호는 연화의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연화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미약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지호는 과거에 급제하여 힘을 얻는 것만이 연화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그는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하며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연화를 되찾겠다고 다짐했다. 매화관에서 연화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오히려 그곳에서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매화관을 드나드는 고관 대작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히 연화는 왕위 계승서열에서 밀려나 있던 이겸, 즉 애네이 황태에게 주목했다. 이겸은 왕위에 대한 야심을 숨기고 있었지만 조정 내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 고독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연화는 이겸의 고독과 야망을 간파하고 그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선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연화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의술 지식을 활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특별한 향료를 조합하여 맞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혹적인 향을 만들어냈다. 이 향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연화는 이 향을 연화향 렌파샴이라 이름 짓고 이겸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어느 날 밤 이겸이 매화관을 찾았다. 연화는 다른 기생들과 달리 화려한 치장 대신 소박한 흰옷을 입고 이겸을 맞았다. 그녀는 이겸에게 직접 만든 연화향을 피워올리고 가야금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화의 가야금 소리는 맑고 청아했으며 연화향과 어우러져 이겸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연화의 연주가 끝나자 이겸은 깊은 감동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는 연화에게 다가가 그대의 가야금 소리는 마치 꿈결 같구나. 향 또한 신비롭고 매혹적이다 라고 말했다. 연화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전하, 이 향은
제가 직접 만든 연화향입니다. 전하의 심신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답했. 이겸은 연화의 아름다움과 재능, 그리고 신비로운 연화향에 매료되었다. 그는 연화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녀와 밤을 함께 보내기를 청했. 연화는 망설이는 척했지만 결국 이겸의 청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연화는 이겸과의 하룻밤을 통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데 성공했다. 다음 날 아침 이겸은 연화에게 그대는 이제부터 나의 여인이다. 누구도 그대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연화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사랑하는 지호를 떠올리며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고 굳게 믿었다. 매화관에서 연화의 곁에는 미선이라는 기생이 있었다. 미선은 연화보다 먼저 매화관에 들어온 재치 있고 눈치 빠른 여인이었다. 그녀는 연화의 슬픔과 결의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그녀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미선은 연화에게 매화관의 생리와 권력자들의 정보를 알려주며 연화가 이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연화야, 이겸 전하는 단순한 여색을 탐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총명하고 야심이 큰 분이지.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혜와 재능을 보여드려야 해. 미선의 말에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선의 도움을 받아 이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한편 지호는 연화의 소식을 듣고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욱 학문에 정진하며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의 앞길은 순탄치 않았다. 성균관 내에는 최상윤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상윤은 명문가의 자제로 뛰어난 학식과 배경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지호를 시기하며 사사건건 그를 방해했다. 최상윤은 지호뿐만 아니라 연화에게도 흑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연화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 최상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연화가 이겸의 눈에 띄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지호가 과거 시험에 실패하도록 계략을 세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화는 이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그녀는 이겸에게 자신의 의술 지식을 은근히 드러내며 그의 건강을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화는 이겸이 앓고 있는 지병을 알아채고 그에게 맞는 약재를 처방해 주었다. 이겸은 연화의 세심함과 의술 지식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내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쓰러지고 궁궐은 혼란에 휩싸였다. 어이들조차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연화는 자신의 의술 지식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이겸에게 역병을 다스릴 수 있는 비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겸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연화에게 기회를 주었다. 연화는 미선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약재를 구하고 밤낮으로 역병 치료에 매달렸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그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역병은 점차 잦아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다. 이겸은 연화의 의술과 지혜에 감탄하며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연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겸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전하, 저는 사실 죄인의 딸입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서문익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겸은 연화의 이야기에 깊은 연민을 느끼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대의 사연이 참으로 딱하구나. 내 반드시 그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겸은 연화에게 약속했다. 그는 연화의 아버지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명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조정 대신들은 이겸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들은 서문익의 죄가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재조사를
반대. 이겸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화를 향한 마음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았. 그는 비밀리에 지호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 지호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연화를 위해 기꺼이 이겸의 제안을 받아들였. 지호는 이겸의 명을 받아 서문익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증인들을 만나 조사를 진행할수록 지호는 이 사건이 단순한 누명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결과임을 깨달았. 최상윤이 바로 그 음모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서문익을 모함하고 연화를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지호는 최상윤의 악행을 밝혀낼 증거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는 미선의 도움을 받아 최상윤이 숨겨둔 비밀 장부를 찾아냈. 비밀 장부에는 최상윤이 서문익을 모함하기 위해 저지른 악행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지호는 이 증거를 이겸에게 제출하고 최상윤의 죄를 폭로했. 이겸은 크게 분노하며 최상윤을 체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명했다. 최상윤은 모든 죄가 밝혀지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이겸은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최상윤은 결국 사형을 당하고 그의 가문은 몰락했다. 서문익의 누명은 벗겨지고 연화는 다시 양반의 신분을 되찾았다. 연화와 지호는 오랜 고난 끝에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굳건해졌다. 이겸은 연화와 지호의 사랑을 축복하며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다. 연화와 지호는 성대한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연화는 자신의 의술 지식을 활용하여 백성들을 위한 의료 활동에 힘썼. 지호는 정의로운 관리로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 세월이 흘러 이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왕위는 그의 아들에게 이어졌다. 새로운 왕은 연화와 지호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을 더욱 중용했. 연화와 지호는 평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며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표상으로 남게 되었다. 연화와 이겸의 관계는 은밀하게 묘사되었지만 그들의 감정은 깊고 강렬했다. 연화는 이겸의 품에 안겨 그의 숨결을 느끼며 묘한 흥분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겸은 연화의 몸을 탐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두 사람의 육체는 뜨겁게 얽히고 그들의 욕망은 밤새도록 타올랐다. 하지만 연화는 마음 한구석에 지호를 향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겸과의 관계가 자신의 복수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연화와 이겸의 격정적인 밤은 깊어갔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몸은 하나가 되었다. 연화는 이겸의 뜨거운 숨결과 강렬한 손길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흘러나왔고 온몸은 쾌락과 죄책감으로 떨렸다. 이겸은 연화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채 그녀를 더욱 깊이 탐했다. 그의 손길은 연화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졌고 그의 입술은 연화의 목덜미와 가슴을 뜨겁게 적셨다. 연화는 이겸의 품에 안겨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이겸에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묘한 흥분과 수치심을 동시에 경험했다. 하지만 연화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겸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이겸의 귀에 속삭이며 그의 욕망을 더욱 자극했다. 전하, 저는 전하의 것입니다. 전하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연화의 말에 이겸은 더욱 흥분하며 그녀를 격렬하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몸은 땀으로 젖어들었고 그들의 신음은 밤새도록 이어졌다. 연화는 이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복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호를 향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겸은 연화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연화, 그대는 마흔고의 여인이다. 그 누구에게도 그대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겸의 말에 연화는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겸의 사랑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지호는 최상윤의 악행을 밝혀내고 서문익의 누명을 벗기는데 성공했다. 연화는 다시 양반의 신분을 되찾았고 지호와의 재회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연화는 여전히 이겸의 곁에 머물러야 했다. 그녀는 이겸의 총애를 잃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이겸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전하, 저는 전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연화의 고백에 이겸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솔직함에 감탄했다. 그는 연화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녀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연화, 그대의 마음을 알겠다. 그대를 억지로 잡아둘 수는 없. 하지만 그대가 원한다면 언제든 나에게 돌아와도 좋다. 이겸의 말에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관대함에 감사해. 그녀는 이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지호를 향해 떠났다. 연화와 지호는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만큼 굳건해졌다. 연화와 지호는 혼례를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 연화와 이겸의 관계는 비록 짧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선 복잡한 감정과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다. 연화는 이겸을 이용했지만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겸 역시 연화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행복을 위해 놓아주는 것을 선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욕망과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연화와 지호는 혼인 후에도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았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힘쓰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부가 되었다. 연화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의술 지식을 활용하여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호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앞장섰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했다. 과거 최상윤과 결탁했던 잔당들은 연화와 지호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연화와 지호의 주변을 맴돌며 음모를 꾸몄다. 어느 날 지호는 지방으로 암행을 떠나게 되었다. 잔당들은 이 기회를 틈타 연화를 납치하려 했다. 연화는 납치범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술 지식을 이용하여 납치범들을 따돌릴 계획을 세웠다. 연화는 납치범들에게 자신이 특별한 약초를 알고 있다며 그들을 깊은 산속으로 유인했다. 산속에 도착한 연화는 미리 준비해둔 독초를 이용하여 납치범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납치범들을 따돌린 연화는 서둘러 지호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깊은 산속에서 연화는 맹수의 위협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지호를 다시 만나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며칠 후 연화는 극적으로 지호와 재회하게 되었다. 지호는 연화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그녀를 찾아 헤맸던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연화와 지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잔당들의 음모를 뿌리 뽑고 더욱 굳건한 사랑을 이어갔다. 시간이 흘러 연화와 지호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렸다. 연화와 지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연화와 지호의 삶은 굴곡진 운명 속에서도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다. 그들은 역경을 딛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헌신으로 사랑을 완성했다. 연화의 지혜와 용기, 지호의 정의로움과 헌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며 영원히 빛나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화와 지호가 겪었던 마지막 시련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화가 납치되었을 때 지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섰. 그는 밤낮으로 산속을 헤매며 연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 애썼다. 지호의 눈에는 오직 연화에 대한 걱정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연화 역시 납치된 상황에서도 지호를 향한 그리움과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지호가 반드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믿으며 용기를 냈다. 연화는 자신의 지혜와 의술 지식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지호와의 재회를 위해 노력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고통과 그리움을 달랬다. 연화와 지호는 이 사건을 통해 서로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늙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다. 연화와 지호는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줄 것이다. 연화와 지호가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이 되어 사람들은 연화의 지혜와 용기, 지호의 정의로움과 헌신을 기리며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했다. 연화와 지호의 무덤에는 사시, 사철꽃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넋을 기리는 향불이 밤낮으로 피어올랐다.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연화와 지호의 사랑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연극으로,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연화와 지호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정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현대에 이르러 연화와 지호의 이야기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연화와 지호의 삶은 정의롭고 헌신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오늘날 연화와 지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들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연화와 지호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것이다. 연화와 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완성했다. 연화와 지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정의로운 삶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들의 이야기는 또한 여성의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화는 기생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와 의술 지식을 활용하여 역경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귀감이 된다. 지호 역시 정의로운 관리로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올곧은 성품과 정의감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이다. 연화와 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정의, 그리고 헌신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격정적인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을 지필 것이다. 그 불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고 사랑과 정의를 향한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연화와 이겸의 밤은 격정적이었지만 그들의 육체적인 관계는 연화에게 있어 사랑이라기보다는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 이겸의 품에 안겨 있을 때조차 연화는 지우를 떠올렸고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겸에게서 느껴지는 권력의 냄새와 뜨거운 욕망은 연화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